내 가장 친한 친구를 끌어안고 1시간 뒤엔 내 남편이 되어 내 회사를 훔치려 했죠. 잘 들어요, 박민재 씨. 이 결혼은 끝났고 당신 회사도 오늘 여기서 같이 무너집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결혼식 직전 신랑 박민재와 가장 친한 친구 윤혜린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녀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처럼 미소 지으며 예식장으로 향한다. 두 사람이 꿈꾸던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서린그룹의 핵심 사업인 M 프로젝트를 빼앗는 일이었다. 축복을 위해 모인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서윤은 결혼식장을 두 사람의 심판대로 바꾸기로 한다. 문 열어.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신부 대기실 앞에 서 있던 호텔 직원 3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예식 시작까지 정확히 57분이 남아 있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찍으려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직접 손잡이를 눌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쪽 응접실과 드레스 피팅 공간 사이에는 크림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너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정말 오늘만 끝나면 되는 거지. 윤혜린의 목소리였다. 이어 박민재가 숨죽여 웃었다. 1시간만 참아. 주례가 부부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져.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뒤따라오던 수행비서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전무님, 지금 바로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커튼 너머에서 혜린이 다시 물었다. 서윤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민재는 비웃듯 대답했다. 걔는 사람을 믿는 게 품이라고 생각해. 의심하는 순간 자기 엄마처럼 될까봐 겁내잖아. 그 한마디에 서윤의 손가락이 부케의 줄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한테 약속한 절반은 혜린이 재촉하자 민재는 달래듯 말했다. M 프로젝트 자금만 내 쪽으로 넘기면 돼. 신혼여행 다녀와서 경영권을 정리하고 적당한 때에 이혼하면 내 목도 챙겨줄게.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녹화 시작해. 수행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자 서윤은 더 차갑게 덧붙였다.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 커튼 너머에서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혜린을 끌어안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윤은 한 달 전 자신의 집무실 프린터에서 발견했던 이상한 출력 기록을 떠올렸다. M 프로젝트의 투자 구조를 설명한 내부 문건이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3가지 초안 가운데 혜린에게만 보여준 버전에는 결혼 직후 민재에게 공동 의결권이 넘어간다는 가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실제 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재는 그 문장을 마치 이미 확정된 권리처럼 말하고 있었다. 서윤은 커튼을 젖히지 않았다. 대신 하이힐 굽을 대리석 바닥에 일부러 3번 울렸다. 안쪽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혜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서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야.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어. 잠시 뒤 커튼이 흔들렸고 민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는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입술 가장자리에는 혜린이 쓰는 진한 장미색 립스틱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는 놀란 기색을 숨기며 웃었다. 서윤아, 벌써 왔어. 서윤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오늘 우리 결혼식인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어. 혜린도 뒤따라 나왔다. 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손에는 서윤의 베일을 정리하던 핀을 들고 있었다. 민재 오빠가 긴장해서 잠깐 이야기해준 것뿐이야. 서윤은 혜린의 손에서 핀을 받아들었다. 그래, 그럼 내 베일도 마저 정리해줘. 가장 친한 친구가 해줘야 의미가 있잖아. 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서윤은 거울 앞 의자에 앉았고 혜린은 등 뒤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고정했다. 거울 속 3사람의 모습은 기묘하게 완벽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 그리고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신부의 머리를 정리하는 친구. 누가 보아도 오랜 우정과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처럼 보였다. 민재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밖에서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어. 오늘만큼은 회사 생각하지 말자. 서윤은 거울을 통해 그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먼저 회사 얘기를 꺼냈잖아. 신혼여행 뒤에 M프로젝트 이사회가 열리는데 준비는 됐어. 민재의 손끝이 굳었다. 그건 결혼 후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지. 서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공동 의결권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 혜린의 손에서 핀이 떨어져 바닥을 튕겼다. 민재는 즉시 웃음을 만들어냈다. 무슨 공동 의결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윤은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녀는 바닥에 핀을 주워 혜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혜린아,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혹시 아픈 거야? 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서윤은 그녀의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니까. 서윤이 신부 대기실을 나서자 수행비서 김소라가 뒤따라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바로 회장님께 보고할까요? 서윤은 복도 끝에 서 있는 권도현을 바라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예식 하객이라기보다 위기관리 회의를 위해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서린캐피탈 법무실장과 감사팀 책임자가 서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 아버지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 도현 씨에게 먼저 보내. 소라는 망설였다. 권 상무님은 이미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현이 다가왔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한 번 뒤쪽에서 따라오는 민재와 혜린을 한 번 바라보았다. 예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첫 마디부터 단호했다. 서윤은 미소를 유지한 채 물었다. 무슨 자격으로요? M프로젝트 투자금 일부가 계약 목적과 다르게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죠? 도현은 대답하기 전에 짧게 숨을 골랐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당신의 결혼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내가 제 발로 덫 안에 들어가게 두셨군요. 도현은 변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은 소라에게 손을 내밀어 태블릿을 받았다. 방금 촬영된 영상의 재생 화면이 떠 있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결정해요. 그럼 영상은 예식장 메인 서버로 넘기고 마지막 투자금 집행은 즉시 보류하세요. 도현이 그녀를 막아섰다. 공개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보복으로 보이면 이사회가 당신부터 책임질 겁니다. 서윤은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제가 감정적으로 보이는지 그들이 범죄를 계획한 사람처럼 보이는지는 하객들이 판단하겠죠. 예식장은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다.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수정 장식이 빛났고 무대 뒤 초대형 화면에는 서윤과 민재의 약혼 사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정계와 재계, 인사, 언론사 대표, 투자사 임원까지 300명이 넘는 하객이 좌석을 채웠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 서린그룹과 민재의 기술회사가 결합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자 문이 열렸고 서윤은 아버지 한정국 회장의 팔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다. 정국은 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작게 물었다. 괜찮으냐? 서윤은 정면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셨죠. 그랬지.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저를 믿어주세요. 정국은 딸을 돌아보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무대 위의 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처럼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안도한 듯 엄지로 그녀의 손등을 쓸었다. 아까 당신 표정이 이상해서 걱정했어. 서윤은 속삭였다. 내가 모든 걸 알게 된 얼굴처럼 보였어. 민재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오래 기억될 날이라는 뜻이야.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유는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첫 줄에는 아버지와 그룹 원로들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민재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자리했다. 도연은 맨 뒤 통로 가까이에 서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서윤의 손에 쥔 작은 송신기가 한 번 진동했다. 투자 집행 보류가 완료됐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서윤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가 스스로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오게 해야 했다. 주례가 두 사람에게 서약을 요청하자 민재는 마이크를 들었다. 한서윤 씨를 아내로 맞아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일었다. 혜리는 신부 들러리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휴대전화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민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윤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박민재 씨를 남편으로 맞아 사랑과 신뢰를 지키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이 울렸다.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보다 조급함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대답하기 전에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아, 지금 무슨 짓이야?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이 준비한 신혼 계획을 모두에게 소개하려고. 무대 뒤 화면이 검게 꺼졌다가 신부 대기실 응접실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음성만 들렸다. 혜린의 떨리는 질문과 민재의 낮은 웃음, 그리고 결혼이 끝난 뒤 M프로젝트의 자금을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대화가 홀 전체에 퍼졌다. 화면 속 민재는 혜린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윤은 결혼만 하면 날 의심하지 못해.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이혼은 바로 못할 거야. 그 사이에 프로젝트를 비워내면 돼. 객석 곳곳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몇몇 투자자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고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셔터가 폭발하듯 터졌다. 화면 속 혜린이 그럼 나는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라고 묻자 민재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답했다. 네가 서윤보다 먼저 내 여자가 된 걸 증명하고 싶다며. 오늘이 그날이야. 영상이 끝나자 혜린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민재는 서윤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당장 꺼. 서윤은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당신이 들어간 곳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아니라 접견실이었어요. 보안 카메라가 운영된다는 안내도 문 앞에 붙어 있었고요. 민재는 객석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다 조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친구와 농담한 것뿐입니다. 서윤은 화면을 다시 켰다. 이번에는 M프로젝트 문건에 특정 문장이 확대됐다. 농담이라면 이상하네요. 당신이 언급한 공동 의결권 조항은 공식 계약서 어디에도 없거든요.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재와 혜린에게 꽂혔다. 서윤은 무대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긴 베일이 바닥을 스쳤고 손에 든 부케에서는 흰 장미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로 세운 뒤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린그룹의 주주 M프로젝트의 투자자 협력사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배신과 기업의 문제를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맞냐. 저는 지금 이 결혼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서린캐피탈은 박민재 대표의 회사에 예정돼 있던 최종 투자금 집행을 즉시 보류합니다. 민재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들었다. 안 돼. 그 돈이 멈추면 다음 주 급여도 못 줘.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었다. 당신은 내 마음보다 회사 통장을 먼저 걱정하네요. 서윤아, 우리 둘이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이 되고
뒤에서는 내 회사를 훔치려고 했으니까. 그녀는 도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실장이 무대 앞으로 나와 봉인된 서류를 호텔 직원에게 전달했다. 계약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관련 계좌와 전자문서는 보존 요청이 들어갔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보존 절차도 진행될 겁니다. 혜린이 다급하게 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난 설명할 수 있어. 서윤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네 설명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니? 넌 내가 가장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했어. 민재는 더 이상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았다. 한 번만 살려줘.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회사까지 무너지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자 객석 일부가 술렁였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회사의 첫 사무실을 함께 찾던 날, 민재가 낡은 책상 위에서 밤새 사업계획서를 고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무능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그의 재능을 믿었고 자신이 가진 자본이 그 재능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민재의 손에서 빼내며 말했다. 직원들은 보호할 거예요. 기술도 프로젝트도 살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표 자리까지 살려달라는 요구라면 거절하겠어요. 민재의 얼굴에서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턱시도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도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그 문서 내려놓으십시오. 민재는 비웃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왜 이것까지 공개되면 곤란한가? 그는 서류를 카메라 앞에 펼쳤다. 맨 아래에는 한서윤의 전자서명과 서린 캐피탈의 승인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재는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M 프로젝트의 자금 운용과 협력사 선정은 전부 한서윤 전무가 승인했습니다.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지만 이 문서대로라면 돈을 움직인 책임자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서윤은 화면에 확대된 자신의 서명을 바라봤다. 서명은 가짜가 아니었다. 숫자 배열도 승인 시각도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일치했다. 석 달 전 혜린이 급하다며 가져왔던 공급업체 계약서에 찍은 서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재가 들고 있는 문서의 제목은 달랐다. 자금 운용 전권 위임 확인서. 객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제 민재가 아니라 서윤을 향했다. 한정국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사회 원로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속삭였다. 도현이 무대에 올라와 서윤 앞을 막았지만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민재만 바라봤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당신이 날 버리면 혼자 살아남을 줄 알았어. 이 문서가 조사기관에 넘어가면 당신도 끝이야. 분류는 내가 했지만 회사 돈을 빼돌리도록 승인한 사람은 당신이 되는 거라고. 서윤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서류 어디서 났죠? 민재는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신이 직접 서명했잖아. 서윤은 혜린을 바라봤다. 혜린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준비한 덫 아래에 또 하나의 덫이 있었다. 그리고 그 덫은 결혼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중단된 지 3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서윤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신랑의 불륜 영상이 공개된 장면. 서윤이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박민재가 무릎을 꿇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는 모습이 수십 개의 각도에서 반복 재생됐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퍼진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민재가 자금 운용 전권 위임 확인서를 들어보이며 서윤의 서명을 공개한 순간이었다. 기사 제목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처음에는 배신당한 재벌가 신부의 복수였지만 1시간 뒤에는 사랑 싸움으로 투자금을 흔든 서린그룹 후계자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다. 서윤은
호텔 최상층의 임시 회의실에서 웨딩드레스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 기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한정국 회장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당장 모든 영상을 막아. 법무팀은 언론사마다 삭제 요청을 보내고. 권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멀리 퍼졌습니다. 지금 삭제를 시도하면 은폐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내 딸이 횡령 공범으로 몰리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서유는 화면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영상은 막지 마세요. 그리고 제 편을 들지도 마세요. 정국의 얼굴이 굳었다. 서유는 자신의 서명이 찍힌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승인 문서의 당사자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실장은 문서의 승인 코드를 3차례 확인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전자서명 자체는 진본입니다. 서명 시간은 3개월 전 오후 4시 17분이고 당시 한 전무님이 내부 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서유는 그 날짜를 기억했다. 민재의 회사가 M프로젝트 시제품 발표를 앞두고 공급업체 계약을 급히 변경하던 날이었다. 혜리는 집무실로 서류 여러 장을 가져와 밤새 검토한 자료라며 서명을 부탁했다. 서윤이 계약 상대방의 신용 검토가 끝났느냐고 묻자 혜리는 민재가 직접 확인했고 도현의 부서에서도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날 서윤은 어머니의 출국 기념일이라 집중하지 못했고 혜린이 붙여둔 표시를 따라 마지막 장에 전자서명을 했다. 원본 문서 제목은 부품, 공급계약 변경 승인서였어요. 서윤이 말하자 법무실장은 난처하게 고개를 숙였다. 현재 서버에는 같은 승인 번호로 자금 운용 위임서가 등록돼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수정 이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현이 문서를 가져와 빛에 비춰보듯 훑었다. 수정 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파일로 교체된 겁니다. 결제가 끝난 뒤 보관 서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원본을 바꿨습니다. 정국은 차갑게 물었다.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 도현은 잠시 서윤을 바라본 뒤 대답했다.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민재 대표, 대외협력 담당 윤혜린 실장, 그리고 한 전무님 직속 보좌진 일부입니다. 서윤은 혜린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곧 손을 무릎 위에 감추었다. 혜린부터 찾으세요. 수행비서 소라가 고개를 숙였다. 호텔을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전화와 차량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서윤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혜린이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너는 한 번도 남의 호의로 살아본 적 없으니까 내가 왜 이랬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정국이 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아. 지금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딸을 위로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한율은 완든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마지막 음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도현은 그 떨림을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소라에게 혜린의 회사 계정과 출입 기록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이 즉시 그를 막았다. 제 직원을 상대로 명령하지 마세요.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늘 그 말이군요. 증거를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어디까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말. 도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결혼식 전에 말하지 않았죠? 투자금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걸 오늘 오전에 확인했다면서요. 도현은 회의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뒤 낮게 대답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당신에게 민재를 의심하라고 하면 당신은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배신당하는 장면을 봐야 믿을 거라고 판단했나요?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죠.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베일을 떼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부터 권상무는 저에게 확인된 사실만 보고하세요. 판단은 제가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재는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자신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밤새 울었다는 듯 눈은 붉었지만 머리와 정장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다. 회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고 민재는 그들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한서윤 전무와 양가 가족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불륜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든 뒤 준비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잘못과 회사의 경영 문제는 구분돼야 합니다. 어제 한 전무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발표한 투자 중단은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적 보복이었습니다. M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집행은 서린 캐피탈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으며 저는 독단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자가 혜린과의 관계를 묻자 민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혜린 실장과는 서로 감정적으로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대화는 결혼을 앞둔 극심한 압박 속에서 나온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자금 운용 위임서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한 전무의 서명이 진짜라는 뜻입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 문서가 위조였다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한 전무 역시 자신이 승인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서윤은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다. 민재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자신과 회사를 분리했고 분류는 인정하면서 횡령 계획은 농담으로 축소했다. 무엇보다 그는 서윤이 감정 때문에 투자금을 끊어 수백 명의 생계를 위협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린그룹 긴급 이사회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앞당겨 열렸다. 회의실에 들어선 서윤은 웨딩드레스 대신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모든 이사의 눈에는 여전히 버림받은 신부로 보이는 듯했다. 사회이사 최원석이 첫 질문부터 날을 세웠다. 한 전무 투자 집행을 보류할 당시 이사회나 투자심의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계약상 중대한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위험관리 책임자와 투자 담당 임원이 긴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위반 정황이 불륜 영상입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흘렀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영상에는 M프로젝트 자금을 외부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식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결권 조항을 박민재 대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끼어들었다. 그렇지만 박 대표는 한 전무가 자금 운용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진짜라는 내부 확인도 나왔고요. 전국 회장이 입을 열려 하자 서윤이 먼저 말했다. 회장님은 이번 사안에 발언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국은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최원석은 기다렸다는 듯 제안서를 밀어놓았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서윤 전무의 투자 승인 권한과 M프로젝트 관련 직무를 정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윤은 문서를 내려다봤다. 자신의 이름 아래에는 이미 과반에 가까운 이사들의 서명이 모여 있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무 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자금 흐름을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박 대표 회사에서 최근 석 달 동안 4곳의 신규 협력사에 지급한 자문료 중 일부가 정상적인 용역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원석이 물었다. 확정된 횡령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군요. 어제 권상무가 한 전무의 공개 발표를 지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책임자가 개인적인 복수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연의 턱이 굳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직무 정지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연이 즉시 그녀를 돌아봤다. 한 전무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감사팀은 회장실과
제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이사회 전체에 공개하십시오. 제 서명과 결제 기록도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최원석은 그녀가 반발하리라 예상했던 듯 잠시 말을 잃었다. 서윤은 계속했다. 제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서명을 이용했다면 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책임지게 할 겁니다. 표결은 빠르게 끝났다. 직무 정지안이 통과됐고 서윤의 사원증에서 투자 승인 권한이 삭제됐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에 내부 공지가 도착했다. 한서윤 전무는 조사 종료 시까지 M프로젝트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문장이었다. 불과 전날까지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축하했지만 이제 같은 사람들은 그녀가 회사 돈을 사랑 싸움에 이용했는지 수군거리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윤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혼자 차 문을 열었다. 도현이 뒤따라와 문을 잡았다. 지금 혼자 운전하는 건 위험합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운전면허까지 정지된 건 아니에요. 기자들이 출구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며 말했다. 그럼 당신 차에 타면 무슨 기사가 나올까요? 파혼한 날부터 위험관리 상무와 함께 움직이는 후계자라고 쓰겠죠. 도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기사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늘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복잡하게 설명해봐요. 언제부터 민재를 의심했죠?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3주 전입니다. M프로젝트의 자문료가 갑자기 늘었고 지급 대상 중 한 회사의 주소가 윤혜린 실장 가족이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 일치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차문 위에서 멈췄다. 혜린과 관련된 사실까지 알고 있었군요. 연관성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신은 어제까지도 내 친구와 약혼자를 조사하면서 나만 빼놓았어요. 당신이 민재에게 알려 조사망이 끊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은 거네요. 도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고통이 스쳤다. 당신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판단을 믿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게 더 모욕적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서윤은 결국 도현의 차에 탔다.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단서가 도현의 조사 자료였기 때문이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검은 유리창을 향해 번쩍였다. 도현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민재 회사에서 새로 계약한 협력사는 4곳입니다. 그중 3곳은 실제 직원과 사무실이 있지만 미래 전략 파트너스라는 업체는 등록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넘겼다. 업체 대표는 혜린과 전혀 다른 이름이었지만 비상 연락처 끝 4자리가 익숙했다. 대학 시절 혜린의 어머니가 쓰던 번호였다. 이 계약을 제가 승인한 문서에 포함시킨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공급업체 변경 승인서에 이 업체 이름이 들어있었고 서명이 끝난 뒤 문서 본문을 자금 운용 위임서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관리자는요.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출국 기록은 없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증거가 너무 정확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때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무실장의 전화였다. 통화를 받은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 접수됐습니까? 그는 몇 마디를 더 듣고 전화를 끊었다. 서윤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도현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박민재 측이 법원에 투자해약 해지 금지와 자금 집행 중단,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끊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서명이 있는 위임서가 진본으로 인정되면 더 위험합니다.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강의 회색 물결을 바라봤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그녀는 민재와 결혼한 뒤에 처음으로 둘만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가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전무님, 이 싸움은 결혼식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재는 불륜을 벌이고 회사와 직원들을 방패로 쓸 겁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에게 유리해집니다. 서유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원본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윤혜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가진 자료를 전부 주세요. 도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또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숨길 생각인가요? 그는 태블릿에 잠금을 풀어 모든 조사 파일을 전송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서윤의 휴대전화에 수십 개의 문서가 도착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미래 전략 파트너스 자문, 계약 검토 요청. 문서 작성자는 윤혜린이었고 최종 승인자는 한서윤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결제 시간은 서윤이 어머니의 제사를 위해 제주도에 머물던 시각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날 저는 서울에 없었어요.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의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민재가 훔친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이름과 권한, 그리고 사람을 믿고 싶어 했던 마음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법원이 보낸 신문기일 통지서가 서린그룹에 도착했다. 동시에 민재 회사는 직원들에게 서린의 부당한 투자 중단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지를 보냈다. 몇몇 직원은 본사 앞에서 서윤의 사과를 요구했고 인터넷에는 재벌가의 사적인 복수가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출입 권한까지 제한된 것을 확인한 뒤 빈 회의실에서 도현과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법원 서류 감사 자료, 혜린이 작성한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민재는 제가 회사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서윤이 말하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물러서면 위임서를 근거로 마지막 자금을 가져가려 할 겁니다. 그 돈이 넘어가면요, 추적 중인 계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서윤은 혜린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답장을 쓰지 않은 채 주소록 속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친구로서 묻고 싶은 말은 수백 개였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증언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녀는 메시지 창을 닫고 도현에게 말했다. 혜린을 찾되 압박하지 마세요. 민재가 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도현은 그녀의 선택을 확인하듯 물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자금 운용 위임서를 천천히 찢을 듯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제가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왜 같은 서명이 다른 문서에 붙어 있는지 증명하겠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도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 이름을 훔친 사람이 누구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낼 겁니다. 서윤은 혜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10번 넘게 읽었다. 너는 한 번도 남의 호의로 살아본 적 없으니까 내가 왜 이랬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증오가 묻어 있었다. 수사기관도 감사팀도 찾지 못한 혜린을 서윤은 하루 만에 찾아냈다. 혜린이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면 해외로 나가거나 민재가 마련한 은신처에 숨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라는 사람이 남긴 말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대학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신촌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떠올렸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대부분의 세입자가 떠났지만 건물주는 아직 철거를 미루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 도착한 골목에는 편의점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다. 권도현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서윤은 문을 잠갔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현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윤혜린이 혼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윤은 건물 입구를 바라본 채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야 해요. 혜린은 당신을 보는 순간 입을 닫을 겁니다.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애가 저를 해친 건 이미 충분해요. 도현은 더 이상 막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통화 연결은 유지하십시오. 위험하다고 느끼면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서윤은 전화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 층 계단을 올라가자 한때 두 사람이 살던 옥탑방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윤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에는 오래된 접이식 탁자와 낡은 옷장 먼지가 쌓인 선풍기만 남아 있었다. 혜리는 창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결혼식장에서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정장을 훑어보며 웃었다. 역시 넌 이런 곳에 와도 흐트러지지 않네. 서윤은 문을 닫고 혜린과 마주 앉았다. 그 흐트러지지 않 영령도 왜 여기야. 혜린은 빈 캔을 손가락으로 굴렸다. 우리가 처음 친구가 된 곳이니까. 네가 처음으로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넌 기숙사비를 못 냈고 난 혼자 살기 싫었어. 동정에서 데려온 게 아니야. 혜린의 웃음이 비틀렸다. 너한테는 언제나 그렇게 간단하지. 네가 베푼 건 우정이고 내가 받은 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잖아. 서윤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민재와 잔 것도 선택이었니? 혜린의 손이 멈췄다. 그 질문부터 할 줄 알았어. 사랑했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내 결혼식 날 그 사람을 안았어. 혜린은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네가 가진 걸 내가 빼앗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혜린은 그 표정을 보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다들 널 좋아했어. 교수도 선배도 투자자도. 난 같은 일을 해도 한서윤 친구라는 말부터 들었어. 네가 소개해준 회사에 들어가고 네가 빌려준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내고 네 옆에서 웃을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다고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서윤은 탁자 위에 미래 전략 파트너스 계약서 사본을 놓았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결제했어. 혜린의 시선이 문서에 떨어졌다. 입술이 순간 굳었다. 난 내 계정으로 직접 결제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했지? 민재 오빠 쪽 사람이었을 거야. 그 사람 이름은 몰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혜린도 따라 일어섰다. 정말 몰라. 난 계약서를 전달했을 뿐이야.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정상적인 자문회사인 줄 알았어. 민재 오빠가 외부 투자자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서윤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자문료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자료였다. 석 달 동안 27억 원이 넘어갔어. 그중 일부가 민재 개인 대출에 담보 계좌로 들어갔고 혜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몰랐어. 넌 늘 몰랐다고 말하네. 내 문건을 넘길 때도 몰랐고 내 서명을 이용할 때도 몰랐고 돈이 빠져나갈 때도 몰랐어.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길의 입구에는 내 이름이 있어. 혜린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네가 나한테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어. 넌 한 번도 잃을 게 없었잖아. 잘못해도 회장이 아버지고 회사가 널 지켜주고 권도현 같은 사람이 뒤를 치워줘.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빼앗으면 네 인생이 공평해질 줄 알았어.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낮게 덧붙였다. 내가 너를 도운 게 잘못이었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 도움을 칼로 바꿔 내 등에 꽂은 건 내 선택이야. 혜린은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유리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재 오빠는 네가 날 친구가 아니라 소유물로 본다고 했어. 필요할 때 옆에 세워두고 불쌍하면 돈을 주고 네가 원하는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을 믿고 나를 배신했니?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들어줬어. 네가 회의에서 내 기획안을 자기 생각처럼 발표했다고 화냈을 때도, 네가 내 생일을 잊었다고 말했을 때도 내가 네 옆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안다고 했어. 서유는 기억을 더듬었다. 혜린의 기획안을 빼앗은 적은 없었다. 이리 가는 인종시 이런 거고 오히려 발표 기회를 주려 했지만 혜린이 임원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 서윤에게 대신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생일을 잊은 날에는 M프로젝트 투자 심사가 있었고 다음 날 2배로 사과했다. 그러나 혜린은 그 모든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쌓아두고 있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 역시 혜린이 괜찮다고 말할 때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널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맞아. 네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둔감했던 것과 네가 범죄에 가담한 건 같은 일이 아니야. 혜린이 천천히 돌아봤다. 범죄라고 단정하지 마. 난 돈을 받은 적 없어. 대신 민재가 지분을 주기로 했지.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서유는 결혼식 영상의 음성을 떠올리며 말했다. 절반을 달라고 했잖아. 무엇의 절반인지 정확히 말해.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M프로젝트에서 불리한 신설법인 지분. 민재 오빠가 네 회사에서 핵심 기술과 자금을 가져오면 나를 공동대표로 세워주겠다고 했어.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도현이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혜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신설법인 서류를 본 적 있어. 초안만. 어디에 있어? 민재 오빠 노트북에 있었어.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확인해보니 내 이름이 빠져 있었어. 혜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대신 회사 돈을 옮긴 책임자로 내가 적혀 있었어. 미래전략 파트너스도 내가 단독으로 소개한 걸로 돼 있었고.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재는 자신을 속이는 동시에 혜린까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 사람이 경찰보다 먼저 사람을 보낼까봐. 증거는. 혜린은 대답하지 않고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충전기가 없는 오래된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이걸 쓰면 회사 보안망에 기록이 남지 않아. 민재 오빠와 따로 연락할 때 사용했어. 서윤이 손을 내밀자 혜린은 휴대전화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냥 줄 수는 없어. 조건이 뭐야? 날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서윤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 약속은 못해. 혜린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역시 넌 날 구할 생각이 없구나. 내가 널 몇 번이나 구해야 끝나는데 네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면 그건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야. 서윤은 손을 내렸다. 다만 네가 알고 있는 걸 숨기지 않고 제출한다면 그 사실까지 감추지는 않을게. 민재가 널 이용한 것도 네가 협조한 것도 그대로 말하겠어. 그 이상은 네가 선택해야 해. 혜린은 오래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민재는 혜린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대화에서 서윤의 일정 집무실 출입 시간, 결제, 비밀번호 변경 시기와 내부 문건의 위치를 물었다. 혜린이 공동대표 약속을 확인할 때마다 그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답했다. 가장 최근의 메시지는 결혼식 전날 밤에 도착해 있었다. 내일 일이 끝나면 네가 준비한 서류는 전부 폐기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미래전략 파트너스는 네가 개인적으로 소개한 회사라고 말해. 서유는 화면을 읽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혜린은 그제야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마. 나도 알아. 서유는 휴대전화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 왜 아직도 보호해? 내가 널 배신한 이유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해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위에 설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나는 내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자리에 앉은 거였어. 서윤은 울고 있는 친구를 내려다봤다. 손을 내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과거의 서윤이라면 혜린을 안아주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감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일까지 감사팀에 직접 제출해. 내가 가져가면 넌 또 내가 강제로 빼앗았다고 말할 거야. 혜린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안 나가면 그럼 나는 이 대화와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널 고발할 거야. 서윤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을 네가 결정해. 옥탑방을 나온 서윤은 계단 중간에서 난간을 붙잡았다. 숨이 갑자기 막혔다. 혜린 앞에서는 견딜 수 있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대학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험이 끝난 날 떡볶이를 나눠 먹던 밤, 어머니가 아팠던 혜린을 대신해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운 날, 첫 월급으로 서로에게 같은 목걸이를 사주었던 날,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더 깊었다. 도현이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서윤의 모습을 보고 멈췄다. 그는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뻗기 전에 멈췄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혜린이 내 친구였던 시간까지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더 잔인해요. 도현은 한 계단 아래에 서서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진심이었던 과거가 지금의 잘못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잘못이 과거의 모든 순간을 거짓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목소리에는 뜻밖의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곧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당신은 저 메시지들을 처음 본 얼굴이 아니네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은 난간에서 손을 떼었다. 무엇을 알고 있었죠? 그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민재가 혜린을 통해 내부 일정을 알아낸다는 정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부터요? 결혼식 열흘 전부터입니다. 서윤은 계단을 내려가던 발을 멈췄다. 열흘 동안 알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사람이 만난 사진만으로는 불륜인지 정보 전달인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경고하면 민재가 계좌와 서버 기록을 지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결혼식장까지 가게 했군요. 그들이 그날 만날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도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도 혜린과 다르지 않아요. 모두 내가 진실을 알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나를 속였고 혜린은 나를 이용했고 당신은 나를 통제했어요. 도현의 얼굴에 고통이 번졌다. 통제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증거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증거를 위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가방에서 암호화된 저장 장치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계좌 흐름, 서버 접속 기록, 민재와 외부 업체의 연락 내역까지 전부입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왜 이제 주죠?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저장 장치를 계단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조사도 당신에게 숨기는 자료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이 일에서 제외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 오후 혜린은
감사팀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민재 측 법률 대리인이 미래전략 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서린그룹에 제출했다. 모든 계약서에는 혜린의 서명이 있었고 협력사 선정 경위서에는 윤혜린 실장이 개인 인맥을 통해 업체를 추천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혜린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영상 속 발언도 혜린의 압박에 못 이겨 맞장구 친 것뿐이라는 진술서를 냈다. 서윤은 자료를 읽으며 민재가 혜린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현이 건넨 저장 장치에는 더 치명적인 기록이 들어 있었다. 미래 전략 파트너스에 지급된 돈 가운데 12억 원이 민재의 개인 대출을 보증하는 계좌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신설법인 설립 비용과 해외 특허 이전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송금 명령의 최종 인증은 서윤의 계정에서 이루어져 있었다. 도현은 화면에 접속 위치를 띄웠다. 인증이 이루어진 시각, 당신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속 주소는 서울 본사 내부망입니다. 서윤이 물었다. 누가 제자리에 들어왔죠? 출입 기록에는 윤혜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보안 카드는 집무실 금고에 있었어요. 금고 임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윤은 기억을 더듬다가 얼굴이 굳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어느 날 민재가 집무실에서 기다리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싶다며 금고 옆 서랍을 열어달라고 했었다. 그날 서윤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가리지 않았다. 민재와 혜린은 처음부터 역할을 나눴던 것이다. 그날 저녁 열린 두 번째 긴급 이사회에서 서윤은 더 이상 주재석에 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사 대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을 견뎠다. 최원석 사회이사는 미래전략 파트너스 송금이 서윤의 계정으로 승인된 사실을 강조했다. 한 전무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정 도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격으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 가능성까지 조사하십시오. 그동안 회사가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원석은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안건을 꺼냈다. 단순한 직무 정지로는 부족합니다. 조사 종료까지 한서윤 전무의 모든 경영 권한을 정지하고 M프로젝트 투자 대응 권한을 임시위원회에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도현이 반대하려 하자 서윤이 손으로 막았다. 그녀는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아버지조차 회장으로서 침묵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특혜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단 임시위원회가 박민재 대표의 마지막 자금 집행 요청을 승인할 경우 모든 책임과 근거를 회의록에 남기십시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서윤의 경영 권한은 전면 정지됐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민재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권한 정지 소식을 확인한 뒤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한서윤은 아무것도 못해. 그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지막 투자금 요청은 언제 넣을까요? 민재는 서윤의 서명이 찍힌 위임서를 탁자 위에 펼쳤다. 오늘 밤 서린의 임시위원회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끝낸다. 같은 시각 서윤의 휴대전화에는 혜린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민재의 노트북 화면과 함께 신설법인 주주 명부가 떠 있었다. 혜린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최대 주주란에는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서린그룹 이사회에서 방금 서윤의 권한 정지안을 주도한 최원석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혜린이 보낸 사진을 확대하자 신설법인 주주명부의 글자가 선명해졌다. 최대 주주는 최원석 사회이사의 아들 최준혁이었다. 지분율은 41%, 박민재가 35%, 나머지는 이름만 존재하는 투자조합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윤혜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윤은
사진 아래에 첨부된 메시지를 읽었다. 민재 오빠는 처음부터 최 이사와 거래했어. 네가 결혼 뒤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널 끌어내리고 마지막 투자금을 신설법인으로 돌리기로 했어. 증거가 더 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나가면 민재가 전부 내 탓으로 만들 거야. 도현은 화면을 본 뒤 즉시 위험관리 서버에 접속했다. 최준혁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재가 혜린을 버렸다면 최원석도 아들을 숨길 준비를 했겠죠. 그녀는 주주 명부의 작성 날짜를 확인했다. 결혼식 사흘 전이었다. 민재가 사랑을 맹세하던 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과 서윤을 회사에서 몰아낼 계획을 끝낸 것이다. 도현이 물었다. 혜린에게 다시 연락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오래 이어진 뒤 혜린이 받았다. 서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원본 파일과 작성 경로가 필요해.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나가면 넌 날 지켜줄 수 있어.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네가 한 일의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어. 하지만 민재와 최원석이 모든 죄를 내게 떠넘기게 두지도 않을 거야. 긴 침묵 끝에 혜린이 말했다. 내일 오전 민재가 임시위원회 앞에서 마지막 투자금을 요구할 거야. 그 자리에서 만나. 다음 날 아침 서린그룹 본사 앞에는 민재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급여 지급과 프로젝트 유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생중계했다. 민재는 직원들 사이에 서서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수년간 개발한 기술과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서린이 약속한 마지막 투자금만 집행하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서윤은 맞은편 건물의 회의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직무가 정지된 그녀는 본사 집무실에 들어갈 권한조차 없었다. 도현이 뒤에서 말했다. 민재가 직원들을 앞세우면 임시위원회는 자금 집행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집행된 돈이 직원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계좌 자료만으로는 민재가 자문료와 신설법인 투자가 정상적인 사업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탁자 위에 3개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의결권 이전 시점과 기술 이전 조건이 각각 달랐다. 첫 번째는 민재에게 전달된 공식 협상본, 두 번째는 최원석에게 검토를 요청한 이사회용 초안, 세 번째는 혜린에게만 보여준 미끼 문서였다. 민재는 결혼식 영상에서 이 문장들을 정확히 말했어요. 이 문장들을 민장들을 정확히 말했어요. 결혼이 끝나면 공동 의결권이 넘어오고 신혼여행 뒤에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고요. 이 내용은 세 번째 문서에만 있어요. 도현은 문서의 식별 코드를 확인했다. 유출 경로는 증명할 수 있겠군요. 경로만으로는 부족해요. 혜린이 직접 파일을 넘겼다는 사실과 민재가 그걸 이용해 자금을 빼낼 계획이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혜린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창밖에 민재를 보며 대답했다. 그 외에 없이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임시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최원석은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재와 그의 변호인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서윤은 회의 참가자가 아니라 주주와 증거 제출자의 자격으로 맨 끝 좌석에 앉았다. 그녀가 들어오자 최원석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전무는 현재 M프로젝트 관련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발언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 명의로 작성된 문서의 진위를 설명하러 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여기까지 일을 키우지 말자. 투자금만 집행되면 직원들도 살고 프로젝트도 살 수 있어. 서윤은 그가 내민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살리고 싶은 건 직원들이 아니라 마지막 송금이겠죠. 최원석이 책상을 두드렸다. 사적인 감정은 밖에서 해결하십시오. 서윤은 즉시 3개의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렇다면 사업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세 문서는 M프로젝트의 투자 구조 초안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고 문장 몇 개만 다릅니다. 박민재 대표가 결혼식 영상에서 언급한 공동 의결권과 신설법인 분리 조항은 3번째 문서에만 존재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을 들었을 뿐이야. 서윤은 영상 속 그의 발언을 자막과 함께 재생했다. 민재가 말한 순서와 문서의 문장 배열까지 일치했다. 비슷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문장 순서와 시행 시점까지 똑같이 기억하는군요. 그녀는 3번째 문서의 수신 기록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윤혜린 실장의 개인 업무 계정으로만 전송됐습니다. 다른 서버에는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자 최원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렇다 해도 내부 문건 유출과 투자금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 대표가 문서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승인된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윤을 대신해 결론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만 화면에 띄웠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전략 파트너스에 지급된 자문료 민재의 개인 대출 보증 계좌, 신설법인의 설립 비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 총 27억 원 가운데 12억 원은 박민재 대표 개인 채무와 연결된 담보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9억 원은 신설법인의 설립과 특허 이전 준비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현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재의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다. 대표 개인 명의의 담보 계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일 수 있습니다. 도현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은 개인 보유 주식 매입과 부동산 담보 해제입니다. 사업 운영 자금이 아닙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그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겁니다. 금융기관과 계약 당사자의 정식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도현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더 중요한 점은 마지막 투자금이 들어오면 같은 계좌로 30억 원이 추가 송금되도록 예약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원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서윤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돈은 최준혁 씨가 최대 주주인 신설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그녀가 주주 명부를 화면에 띄우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최원석에게 향했다. 최원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분노한 얼굴로 일어섰다. 출처도 불분명한 사진으로 내 아들을 범죄자로 몰겠다는 겁니까?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원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혜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코트 안에 결혼식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손에는 오래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민재가 그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혜린아, 네가 왜 여기 있어? 혜린은 대답하지 않고 감사팀 책임자에게 기기를 건넸다. 제가 사용한 전화와 박민재 대표가 전달한 문서 사본입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 정보와 전송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보안 직원이 막았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네가 한 일을 생각해 서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혜린은 헛웃음을 흘렸다. 이용당한 건 당신한테였어. 그녀는 화면에 메시지를 띄웠다. 민재가 최원석에게 보낸 대화에는 서윤의 권한을 정지시킨 뒤 임시위원회에서 자금을 승인하고 이후 M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신설법인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최원석의 답장은 짧았다.
결혼식만 무사히 끝내. 한서윤이 개인적으로 반대해도 이사회에서 막을 수 있다. 혜리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저는 내부 문서를 박민재 대표에게 넘겼고 가짜 협력사를 소개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개인 계좌와 최준혁 씨 회사로 옮기는 계획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민재는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서윤을 끌어내리자고 했잖아. 혜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맞아. 내가 먼저 한서윤의 자리를 빼앗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내게 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지. 내가 받을 자리는 공동대표가 아니라 모든 죄를 뒤집어쓸 책임자 자리였어. 민재는 곧바로 전략을 바꿨다. 그는 혜린을 향한 분노를 거두고 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을 피하기 위해 저와 최 이사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서윤 전무와 결혼하려 했고 설인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는 만약 정말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왜 제 모든 재산과 회사를 이 프로젝트에 걸었겠습니까?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걸었다는 회사 지분은 이미 대출 담보로 넘어가 있었어요. 마지막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설인의 신용이.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네. 옆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서윤 덕분이라고 했어. 난 내 힘으로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나요? 네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가져온 것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것이 될 돈이었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은 상대의 재산을 훔칠 권리를 얻는 계약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보다 또렷했다. 당신이 나보다 작다고 느꼈다면 떠날 수 있었어요.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다른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랑받는 길보다 훔치는 길을 선택했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내 회사를 무너뜨리면 너도 살인자나 다름없어. 밖에 있는 직원들을 봐. 그 사람들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서윤은 창밖에 모인 직원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임시위원들에게 새로운 제안서를 내밀었다. 마지막 투자금은 박민재 대표의 기존 계좌로 보내지 않고 독립관리 계좌에 예치합니다. 급여와 필수 운영비만 검증을 거쳐 지급하고 기술과 특허는 외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보전합니다. 동시에 박 대표의 경영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독립 경영진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제안서를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에게 경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주주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회사와 직원은 살리되 민재가 그들을 방패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도현은 위험관리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 계약에도 중대한 자금 유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독립관리 계좌를 요구하고 담보로 제공된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임시조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재의 변호인은 계약서를 급히 넘기다가 얼굴이 굳었다. 그 조항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민재는 결혼 뒤 서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원석은 표결을 막으려 했으나 다른 위원들이 그에게 이해관계를 이유로 회의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최원석이 버티자 한정국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 자네 아들이 관련된 법인의 주주라면 이 회의에 남는 것 자체가 그룹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네. 결국 최원석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표결 결과 마지막 투자금의 기존 계좌 집행은 부결됐다. 독립관리 계좌를 통한 제한적 지원과 박민재의 경영권한 정지는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미래전략 파트너스 계약은 즉시 중단됐고 관련 자료는 외부 감사와 수사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존됐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내 회사야. 내가 만든 회사라고. 서윤은 그 앞에 멈춰섰다. 만든 사람이 망가뜨릴 권리까지 갖는 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복도에서 서윤을 붙잡으려다 보안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울부짖었다. 서윤아, 한 번만 기회를 줘. 투자금만 들어오면 전부 돌려놓을 수 있어. 혜린과도 끝낼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서윤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잃은 게 다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사랑했던 건 진짜였잖아. 진짜였던 순간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민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결혼식장에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카메라도 하객도 없었다. 그럼에도 서윤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살려줘. 내 자리는 필요 없어.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줘.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직원들은 당신 때문에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의 결과까지 제가 대신 감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민재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권도연 때문이야. 이제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도연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를 데리러 다가오지 않았다. 서윤이 직접 그의 곁까지 걸어가자 그가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결정은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가져왔잖아요. 증거는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회사를 살리면서 민재를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건 당신입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제 앞에 서지 말아요. 도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서윤은 말을 이었다. 제 옆에 서요.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혜린이 뒤에서 서윤을 불렀다. 그녀의 손목에는 감사팀이 제공한 임시 출입증이 걸려 있었다. 서윤아. 서윤은 돌아봤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다. 혜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늘 내가 나온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내 문서를 넘긴 것도 내 서명을 이용하게 만든 것도 전부 내 선택이었어. 그래. 서윤의 대답은 짧았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하나만 말하고 싶어.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잘못은 아니었어. 내가 그 친절을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싫어서. 네가 가진 걸 망가뜨리면 내가 커질 줄 알았어.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 네가 사실을 말한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그게 과거를 없애주지는 않아.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은 생각할 거야. 그렇지만 내 책임까지 대신 지지는 않을 거야.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윤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감사팀 직원들에게 혜린의 신변과 제출 자료를 정식 절차에 따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서윤과 도현은 함께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은 복도 끝에 남은 혜린과 바닥에 주저앉은 민재를 동시에 보았다. 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믿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도현이 낮게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손에 남아있던 결혼 반지를 바라봤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빼지 못했던 반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제 이름부터 되찾아야죠. 그리고 제가 망가뜨렸다는 사람들의 회사를 그 사람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 겁니다. 박민재의 경영권이 정지된 뒤에도 회사는 곧바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보류했고 은행은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며
직원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의 출입카드가 작동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출근했다. 한서윤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주주 자격으로 독립관리위원회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녀는 민재의 회사를 헐값에 흡수하거나 M프로젝트의 특허를 서린그룹 명의로 빼앗는 방식을 거부했다. 대신 회계와 자금 집행을 외부 기관이 관리하고 현장 기술진과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임시 경영진을 구성하도록 했다. 남아있던 투자금은 급여와 필수 원자재 구매에만 사용됐고 모든 지출은 2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다. 회사 정문 앞에 모였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서윤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결혼식에서 대표를 공개적으로 끌어내린 재벌가 후계자였다. 그러나 첫 월급일에 약속했던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계약이 끊길 위기에 놓였던 협력업체 대금까지 지급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연구팀장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를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서윤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밤새 불이 켜진 연구동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회사는 박민재 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넣었다고 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외부 감사 결과는 2달 뒤 발표됐다. 미래전략 파트너스를 거쳐 이동한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재의 개인 채무와 신설법인 설립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윤의 전자서명은 진본이었지만 서명 이후 문서 본문이 바뀌었고 보관 서버의 파일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있던 서윤의 계정으로 서울 본사에서 접속한 기록, 혜린의 출입 내역, 민재 측 직원이 금고 근처 보안장치를 해제한 기록이 하나의 시간표처럼 이어졌다. 최원석은 이해관계를 숨긴 채 임시위원회를 주도한 책임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아들 최준혁이 보유한 신설법인 지분도 조사 대상이 됐다. 서윤의 경영 권한은 복구됐지만 그녀는 즉시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긴급 이사회에서 한정국 회장이 복귀를 제안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박민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위험 신호를 여러 번 무시했고 친구라는 이유로 윤혜린에게 필요 이상의 접근 권한을 줬습니다. 제 서명이 이용당한 것은 피해이지만 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몇몇 이사는 그녀가 스스로 책임을 확대한다고 만류했으나 서윤은 3달 동안 투자심의 업무에서 물러나 내부 통제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맡겠다고 했다. 도현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가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기다리기로 했습니까? 라고 묻자 서윤은 담담히 답했다. 예전의 나라면 자리를 되찾는 게 승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혜리는 모든 조사에 협조했다. 그녀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민재와 최원석의 거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됐지만 그것이 혜린의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부 문건을 외부에 넘기고 가짜 협력사 계약을 연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혜린은 서윤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친 날 혜린은 서윤이 있는 내부 통제 개선실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던 서윤이 문을 열고 나오자 혜린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2사람이 대학 시절 첫 월급으로 맞춰 샀던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걸 돌려주려고 왔어. 서윤은 상자를 받지 않았다. 버리고 싶으면 네가 버려. 혜린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나는 네가 준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불쌍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널 미워하기 쉬웠으니까. 그런데 조사받는 동안 옛날 계좌 내역을 봤어. 내가 엄마 병원비를 갚겠다고 송금할 때마다 네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려보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장학재단에 내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었더라. 서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혜리는 고개를 숙였다. 너는 나를 빚진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나는 끝까지 네가 날 내려다본다고 믿었어. 서윤은 한참 뒤 상자를 받아들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모든 일이
내게 좋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네가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순간도 있었을 거야. 혜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유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야. 아마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떠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민재는 구속을 피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했지만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권리도 잃었다. 그가 소유하던 고급 아파트와 차량은 채권자들의 보전 대상이 됐다. 한때 그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서윤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서윤은 재판을 앞둔 어느 날 변호인이 동석한다는 조건으로 마지막 면담을 허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마주한 민재는 몇 달 사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잘 맞던 정장은 헐렁했고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에는 초조함만 남아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말했다. 회사 매출이 다시 오른다더라. 내가 시작한 기술이잖아. 적어도 내 지분 일부는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그의 첫마디가 사과가 아니라 지분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기술 개발에 기여한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될 겁니다. 하지만 담보 계약과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계산되겠죠. 민재는 탁자를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옆에 있으면 평생 누구의 도움으로 성공한 남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 서윤은 차분히 물었다. 그래서 제 계정을 훔치고 친구를 이용하고 직원들 월급까지 위험에 빠뜨렸나요? 민재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난 그냥 한 번만 네 위에서 보고 싶었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저는 당신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 했고 함께 회사를 키우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랑받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을 원했죠. 민재가 흐느끼며 말했다. 고소를 취하해줘.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인생을 끝낸 건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들이에요. 저도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민재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윤은 법원 계단 아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을 확인하는 일은 복수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손에 남은 통증을 바라보는 일에 가까웠다. 도현은 길 건너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면담실에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가 차에 타자 그는 민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서윤이 종이컵을 받아들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이 들어와서 대화를 전부 기록했겠죠. 도현은 앞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예전에 저는 당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기다리는 게 답답하지 않아요. 많이 답답합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서윤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도현도 따라 웃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민재 회사의 새 경영진 선임이 끝났습니다. 연구본부장이 대표직을 맡기로 했고 외부 회계 책임자도 합류합니다. 설인의 의결권은 정상화 이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합의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이제 정말 그 사람 없이도 회사가 움직이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신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도운 건 아닙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알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3달의 자진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서윤은 새로운 투자관리위원회의 책임자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무실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모든 중요 결제는 한 사람의 계정만으로 완료할 수 없었고 문서 열람 권한은 업무 단위로 나뉘었다. 친분이나 직급을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도 사라졌다. 서윤은 첫 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신뢰는 검증을 없애는 이유가 아닙니다. 검증은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정국 회장은 딸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한동안 서윤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서윤의 어머니가 한국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다. 정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고도 나는 가족의 체면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진실보다 집안을 먼저 선택했지. 네가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먼저 그 일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정국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나은 선택을 했다. 체면을 지키려고 잘못을 덮지 않았고 그렇다고 회사 전체를 태우지도 않았어. 서윤은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저에게 말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정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생각이다. 서윤은 집무실을 나서며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두려움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의심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었다. 도현은 서윤이 복귀한 날 사직서가 아니라 부서 이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서윤의 투자 안건을 직접 심사하는 위험관리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 그룹의 윤리감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서윤은 서류를 읽고 그를 옥상으로 불렀다. 해가 진 뒤의 한강은 검은 유리처럼 빛났고 강변도로에 자동차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며 물었다. 왜 자리를 옮기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합니까? 도현은 그녀의 옆에 서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당신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요, 숨기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현은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민재와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굴었고 제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의심을 받기 싫어서 필요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고백의 진위부터 의심하거나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둘러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감사와 사랑을 구분하고 싶었다. 저도 당신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무너진 뒤 잡을 곳이 필요했던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다리겠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기다림을 핑계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묻는 건 전부 답하고 제가 원하는 것도 말하겠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날 빼두었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지 않은 채 도현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돌려주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민재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이 반지를 버리는 순간 제가 선택한 지난 시간까지 모두 실패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도현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실패한 선택도 제 인생이더라고요. 없애야 할 오점이 아니라 다음에는 다르게 선택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윤은 상자를 난간 위에 내려놓았다. 다음 날 변호인을 통해 민재 측에 반환할 물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을 거고 제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밀어내지도 않을 겁니다. 도현의 눈빛에 희미한 긴장이 떠올랐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에 서윤의 미소가 조금 깊어졌다. 업무 보고도 계약서도 경호팀도 없이
저녁 먹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도현은 처음으로 안도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도 묻겠습니다. 한서윤 전무가 아니라 한서윤이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답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예요. 그 권리도 존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앞을 막지 않았고 누구도 뒤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서윤은 약속 장소인 성수동의 작은 식당에 먼저 도착했다. 고급 호텔도 그룹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회원제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도현은 정확한 시간에 들어왔지만 평소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은 없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아 서윤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결정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고르세요. 도현은 메뉴를 한참 살피다가 물었다. 매운 음식은 괜찮습니까? 서윤은 웃었다. 그런 것부터 물어보려고 만난 거잖아요.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두 사람을 후계자나 위험관리 책임자로 바라보지 않았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거대한 계약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질문과 대답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사람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믿음이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대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는 책임을 묻고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서윤이 되찾은 가장 큰 권력이었다. 도현이 주문을 마치고 그녀를 바라봤다. 한서윤 씨, 오늘은 무엇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장 쉬운 것부터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윤도 따라 웃었다. 결혼식장의 거대한 화면도 수백 명의 하객도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마이크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이 서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